첫 번째 이슈. 좀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수사 결과 나왔는데 국민께서 보시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민적 여론이 성숙되면 그렇죠. 그때 의혹이 특검해도 있으면, 늦지 않은 건데 무리해서 특검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특검법 정쟁용 특검법을 양산할 게 아니라 민생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방패물법, AI법, K-칩스법은 돈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법이고 네. 지금 얘기하는 최상병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이거는 세금을 쓰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세금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못하거나 불가능하면은 그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 당연히 예. 그렇게 활용돼 왔었던 거고 특검이 13차례 있었다고 하죠. 예. 그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었고요.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도 야당 일방이 갖고 있었던 것도 이번에 처음이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검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아마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민생 법은 전혀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겁니까? 다 놀러 가버리고. 원래 민주당의 그 특징이 입으로 진보, 입진보, 입진보, 네. 표리부동, 네. 바깥과 겉이 바깥과 속이 다르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내가 민생 챙기랬더니 진짜 민생 챙길 줄 챙기는 줄 알았냐. 내가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를 진짜 바란다고 했더니 진짜 성공하기를 바랄 줄 알았냐?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심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신뢰를 이미 다 상실했기 때문에 신뢰가 뭐예요?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한 말은 파츠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정치인이 갖고 있는 신뢰라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콩으로 매주 쏜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그 총선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선거를 치렀지만 다음 3년 후의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한다면 저는 대선은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은 못 나와야죠. 아니 뭐 나오는 게 땡큐일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럼요. 나오는 게 땡큐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네요. 전략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 있는 그대로 법원이 정말 네. 판단해 준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갈 곳은 용산이 아니고 국립대학교에서 무상급식하는 그 길이 지금 놓인 길이 아닌가 저는 아니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처럼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이재명이 이거 실형을 면치 못할 거다, 피선거권 박탈될 거다, 위증교사 위증교사 시켰다고 지금 다 나와 있고 내가 저 위증교사 시켜갖고 내가 위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 결과를 아직도 못 내느냐. 저는 그래서 이 사법부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법부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만 네. 윤석열 정부 자체의 책임도 사실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또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어떤 그런 국정감사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어떤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뭐 사법부만 그랬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떤 그 사후의 어떤 합법적인 조치, 아까 얘기했던 그 타지 마을에 공군 1호기 타고 우리 사모님이 혼자 놀러 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만 정리해야 되는 건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문재인 어떻게 했습니까? 100대 국정과제 중에 1호가 중단 없는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국정 어떤 그 과제 1호로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구장창해서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들이 있었던 것이고 얼마나 많은 직무유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자입니다만 아마 제 생각이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 바르기 세우기 그런 취지에서라도 명확한 어떤 그 수사와 사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망가진 여러 가지들을 복원하는데 지난 2년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첫 번째 시장, 자유경제 이거 복원했죠. 무너진. 또 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뭐 적대시해 갖고 죽창과 들고 뭐 일본과 협력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외교 질서를 정상화시켜서 그렇죠. 한미일 공조를 복원시켰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이제 탈원전 생태계.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파괴됐어요. 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이 원전을 오히려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만들어낸 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국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직무유기성의 정책, 뭐 소주성에 대한 정책 실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부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부족했죠. 이재명에게 끌려가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 참 사람 좋고 술 마시고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도 중요합니다만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강단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많은 또 국민들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산으로님 말씀을 했고 이정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말씀에 공감합니다라는 말씀을 두고 있네요. 또 달맞이님 오늘은 멸콩TV 보고 힘내서 가게문 열고 열심히 해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영국궁전님 서해바다 선언 피살 탄핵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전혜영님 또 국민이 열통이 터져 나갑니다. 이런 말씀도 해왔네요. 그리고 티얼스님 죄가 죄로 인정되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유부단함이 실수죠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자유우파의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제 말씀과 댓글로서 공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치를 하고 하는 부분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마땅히 또 매듭을 짚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 윤석열 정부께서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힘 열정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